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론장의 제안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공론장을 합시다. 공론장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근데 왜 그게 왜 공론장 방식이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공론장을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공론장의 준비와 관련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 준비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공론장을 제안하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바로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공론장이 제대로 잘 구성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 차이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에 이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요. 그걸 사전 논의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을 사전 합의라고 하거든요. 사전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얼개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와 중요 인사들 간에 사전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공론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에서 다룰 주제와 공론장에 참여할 사람들과 공론장 진행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준비팀을 구성을 해서 그 준비팀이 향후에 만들어질 공론장을 실제로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이 제안된 공론장에 관한 사전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논의를 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공론장 구성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갈등 상황에서 핵심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론장 얼개에 대한, 주요 얼개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전 논의를 하자고 누가 제안할까요? 공론장 제안자, 또 주민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전 논의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면 공론장 구성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전문가들, 공신성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갈등 조정인이나 공론장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에 관한 공론장을 열어봅시다 라고 하는 누군가 제안을 했을 경우에 소각장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전 논의가 없이 바로 공론장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참여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공론장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일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공론장이 갖고 있는 포괄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 가자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론장에서 사전 논의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을 취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을 지차 말차라고 하는 것이 사전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논의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관한 논의이자 합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논의에서 검토할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향후 구성할 공론장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의 주요 구성,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할 것인지, 얼마만한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주요 일정에 관한 거, 또 공론장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공론장의 중요 의제, 또 공론장 참여 주체, 또 공론장 의사결정 방식, 논의 기간과 장소, 그 다음에 사전 논의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틀이 잡힌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준비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준비팀을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공론장 진행을 하자면 일정한 비용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누가 조달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 논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전 합의문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사전 합의문에는 사전 논의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제안된 내용이 공론장 논의로서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검토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공론장의 목적이라든가 공론장의 구조라든가 또 공론장에 다룰 의제라든지 구성 절차 등에 관한 내용, 또 논의 기간, 주요 일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전 합의문은 공론장 논의와 합의된 내용을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논의 결과를 이제 문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서명 날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전 논의가 일단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전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행정기관과 공론장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앞서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이 공론장을 자신들의 의도로 끌고 가면서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향후에 만들 공론장과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론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론장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을 계속 유지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논의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사전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호 협력 방안에 관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자원을 행정기관이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협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주민 홍보, 관련 자료 제공, 이런 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지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와 이 공론장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사전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공론장을 구성하려고 하는 구성 주체들과 행정기관이 함께 사전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 논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는 이제 그 지자체장이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이 공론장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고 그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론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공개적인 표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또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론장 준비 첫 번째 시간으로 사전 논의와 합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